만 10살 때 가족이랑 한국으로 이사 오게 됐어요. 1982년도. 한국에 오기 전에도 한국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살펴보고 다시 갔는데 한국이란 나라 네가 아주 좋아할 거다. 한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한국은 빨리빨리 사회다. 빠르면서도 정확하고 사람들이 좋았는데 정말 그렇게 어떻게 살까 싶기도 했고 바삭한 한글 과자의 소리처럼 솔직하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터져나오는 수다. 바삭한 수다의 MC 맡은 디디. 그리고 타일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맛있게 시작한다. 최근에 제가 유럽에 갔다 왔어요. 거기 가서 한글 과자로 다양한 사람들한테 지도를 해봤거든요. 해봤어? 신기한 게 마늘 괜찮네 라는 반응이 나왔고 숙은 안 익숙해. 맞아. 오늘은 게스트분이 우리보다 좀 더 오래 다양한 생활을 하신 분이라고요. 맞아요. 한국의 여러 가지 모습을 지켜보셨을 텐데 이게 기대가 되는데 한번 바로 모셔야 될까요? 그러면 어떤 분인지 한번 모셔볼까요? 어서 오세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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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글 과자 디디. 그리고 타일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악수를 하게 됐네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름은 베넬로페 김이고요. 한국에 좀 오래 살아 경험을 쌓였고요. 그래서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한국에 계신 미국인 변호사. 미국에서 오신 거예요? 맞아요. 미국에서 오셨는데 한국 변호사 아닙니다. 자격증은 미국이고요. 한국에서 변호사로 이제 활동을 어느 정도 했어요. 어느 정도 하셨나요? 정식 변호사 활동은 딱 3년을 했어요. 자격증은 진짜 오래 갖고 있었지만 변호사 활동 로펌에 이제 3년 동안 하고 이제는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법적인 것도 컨설팅에 도움이 되니까. 맞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한글 과자를 만들고 있어요. 한글 과자를 하면서 되게 어려운 게 법적인 막 계약을 봐야 되고 한국말로 되어 있고 하니까 되게 어려운데 한국말을 어디서 배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변호사님처럼 어떻게 한국말을 배울 수 있을까? 제발 방법을 알려달라.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데 나처럼 배우지 마라. 아니 왜요? 잘하시는데 왜요? 내가 배웠던 방법이 가장 유익하면서도 어려운 방법이 아닌가 싶은 게 한국에 살면서 소화를 했다. 살면서 생활하면서 듣고 말해보고 실수하고 몇 년간 정식적인 수업 없이 어렸을 때 배운 경험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요. 예, 어렸을 때. 좀 드문 경우인 것 같아요. 만 10살 때 가족이랑 한국으로 이사 오게 됐어요. 그게 1982년도. 와. 12년도 올림픽 전. 그러네. 88 올림픽 전 다른 한국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 왔을 때 서울에 안 살았고요. 시골에 살았어요. 충청남도 공주시. 아 어딘지 알아요. 지도에서 본 적이 있어요. 요즘은 세종시에서 세종시가 왼쪽. 바로 옆이라서 좀 더 알려진 곳이지만 교육의 도시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학교를 그러면 여기서 조금 다니셨네요. 예, 한국 학교 다니게 됐어요. 신기하다. 지금 너무 신기한데 지금? 혹시 80년대에 한글 모양 과자가 있었어요? 주변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코레시아니 무엇인가가 한글로 된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은 뚜렷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럼 일단은 마늘이랑 이게 쑥맛이에요. 정말 한국 전통적인 맛들. 맞아요. 와우, 맛나는데요? 쑥도 영양가가 좋은 그런 성분이 아니에요? 둘 다 식물성으로 만든 거라서 그것도 일단 좋은 부분인 것 같고. 아 근데 너무 신기해요. 그 80년대에 한국 학교에서 미국에서 넘어온 굉장히 어린 백인 여자가 같이 한국인들이랑 수업을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 네, 우리 그 도시에는 어린 외국인들 본 게 처음이었을 거고 전 여동생 3명이에요. 딸만 넷인 가족. 그래서 여러 관계로 한국인들에게 신기한 가족이었어요. 아 그러겠네요. 그 당시에. 아들은 없는데 그런 말들도 좀 있었겠네요. 뭐 딸 부자 뭐 이런 농담도 많이 했었어요. 아들 날래다가 4명을 낳았나 보다 이런 말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어린 금발머리인 여자 4명이 이렇게 엄마 아빠 졸졸 다니니까 많은 관심 받고 그래서 엄마랑 시장 안 가려고 했었어요. 저희가 시선 많이 끌려서 그리고 예쁨을 주는 방식이 예. 다르다 보니까 정말 이쁜 거였어요. 한국에서 그렇게 10살 때 오신 거고 언제까지? 만 14살까지 4년 반 정도 그렇게
그렇게 하고 나서 미국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우리의 한국 경험이지 다시 나올 거를 전혀 상상도 못했지요. 한국에 왔을 때 처음 왔을 때 80년대이고 아직 민주화하기 전인 한국인 거잖아요. 왜 오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가 군인이셨나 아니면은 선교사셨나 아니다. 아버지께서 교수 활동을 하시다가 오신 거였어요. 하시는 분야가 영어 아니었지만 교수 자격증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영어 교수로 오셔서 이제 활동해달라는 친구분이 계셨어요. 고향에 같이 아버지랑 자라났던 분이 평화봉사단에 활동하시고 계속해서 교수 활동을 하셨어요. 근데 한번 우리 미국 고향에서 만나가지고 친구가 한국에 진짜 적극적으로 환영할 것 같다고 학생들도 너무 착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교수 자격증 갖고 계시다면 영어 교수 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 모험으로 가자 해가지고 오게 됐어요. 그때쯤 한국 어떤 느낌이었나요? 지금의 한국도 보셨고 그때 한국도 봤으니까 저는 약간 로망이 좀 있긴 해서 옛날 시대에 진짜 다른 한국이었고 88 올림픽 전에 한국은 같은 단계의 사고방식이 아닌 한국 같아요. 진짜 이제 세상으로 문을 열지 않았던 한국? 이런 느낌이 있었지만 아주 정이 많은, 게다가 저희는 시골 쪽이었잖아요. 정이 많고 좋은 곳이었어요. 제가 아주 즐거운 시절을 지냈던 약간 드라마 같은 데서도 보면 그때 약간 정이 많고 응팔 살았잖아. 응팔 실제로 살아보신 분. 나 운팔 완팬인데 근데 그러면은 80년대 여기 와서 이제 학교를 다니시고 한국인 친구들 만들고 노셨을 텐데 그때 기억이 어떠셨어요? 친구 어머니들이 다 얘랑 친구 사귀어라 영어 좀 배우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영어 배우라고 이렇게. 인기 조금 있었 거예요. 아, 저랑 그랬을 동생들이. 거예요. 네. 그래도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참여 안 해도 이제 다 이해해 주셨었고 많이 도와주셨었어요. 혹시 그러면 한국에 오기 전에도 한국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몇 달간 오셔서 살펴보고 다시 갔는데 그때 저한테 한국이란 나라 네가 아주 좋아할 거다. 한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기 주식은 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에 나는 밥을 무척 좋아한다. 내가 좋아할 나라 같다. 딱 이렇게 반응을 했고 그게 첫인상이었고 경험하고 싶은 모험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대 많이 했었어요. 그때 덜 재미나게 생각했던 동생들 있었지만 저만큼은 그래도 가고 싶었어요. 어떤 나라인지 보고 싶었고 한국에 도착하고 바로 고속버스 타고 바로 공주로 갔었는데 아빠가 머무는 집이 계룡산 올라가는 길에 마을 같은 곳이었는데 거기 식당에 가서 산채 비빔밥을 시켜줬어요. 아빠가. 산채 맛있는데. 맛있지만 외식을 맥도날드라고 생각하는 10살짜리 아이들 산채 비빔밥을 준다고 하니 다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먹고 싶지 않다. 아빠는 한 입 먹고 나한테 말해라. 한 입만 먹어라. 제가 그때 이제 한 입 먹고 와 이거 정말 맛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진짜 한국 음식을 다 좋아했어요. 그 첫 순간부터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여기 이제 2011년에 들어왔거든요. 초창기 때 미국에서 놀러 온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처음 볼 때 모르겠는데가 많았어요. 근데 먹어보면 와 신기한 맛, 먹어본 적이 없는 맛, 와 이게 되게 맛있다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확실히 그 진입 장벽이 조금은 네 맞아요. 있어요. 우리 네. 과자랑 비슷하네요. 왜? 이게 무슨 진입 장벽이 그래? 시식하면 반응이 달라지잖아. 먹어는 봐야 돼. 한 입만 드세요 여러분. 한 입만. 그러면 여기서 이제 4년 동안 있었다가 다시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오히려 더 충격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10살부터 14살까지 있으면 4년인데 그 되게 중요한 4년이에요. 막 맞아요. 사춘기가 시작하는 그 단계인데 이미 적응을 한 바닥인데 떠나고 다시 미국 가야 되는데 약간 역으로 이민 가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진짜 이민 간 사람 맞죠. 같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 뭐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바로 고등학교에 들어갔었는데
한국 중학교에는 그때가 자유복 시절이었어요. 그래도 이제 입는 복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었고 머리 깎기도 턱보다 길지 않게 깎아야 했고 저는 귀걸이 뚫어져 있었는데 그거 빼고 다녀야 했고 아침 조회 한번 교장 선생님께서 너희들 중에 립밤 같은 거를 색깔 약간 있는 거를 바르는 걸 봤는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되고 어떤 벌을 받을 거다 이런 말들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겸손하게 입고 다녀야 했던 시절이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비싼 브랜드 신발 신고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신발장에 넣잖아요. 비싼 브랜드라고 선생님들이 알아채면은 뺏어요. 왜요? 부모님의 돈을 그렇게 쓰지 말으라는 사고방식들이 있었어요. 한국은 아직 겸손하게 돈의 그 가치를 잘 알고 살아야 하는 약간 이런 가르침이 그쵸. 있었어요. 네네네. 그 세상을 떠나서 미국에 어떤 세상으로 들어갔냐 하면 마돈나 시대. 아 그러네요. 네. 진짜 그러네요. 마돈나. 게다가 플로리다. 플로리다는 또한 쾌변이잖아요. 갑자기 겸손하다가 이제는 꾸미고 다니지 않으면 약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맞아요. 비키니 입고 친구들하고 놀기 뭐 이거 그리고 이제 화장을 다 해야 하고 마돈나처럼 머리 파마를 하고 파마하면 한국엔 안 됐었거든요. 어릴 때 밤하면 원래 안 되지 않나요? 인도에도 안 돼요 그런 거. 나는 몰라. 그때는 있었잖아 머리. 그래도 잘 봤어. 이런 규칙들이 있었던 거기에서부터 이제 미국으로 가니까 아이들 간의 사회의 규칙을 배워야 했죠. 예. 그래서 조금 놀림도 받은 적이 있었지요. 그랬을 수 있죠. 특히 학교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보수적이었을 텐데. 게다가 저는 우리 미국 사람 모습 같은데 왜 이렇게 입는 거는 외국인처럼 하여튼 시간이 조금 걸리긴 걸렸어요. 굉장히 웃긴 한 가지 기억이 고1 때 아침 수업에 앉아 있는데 같은 반에 있는 아이가 너 어제 그 숙제를 했냐? 무슨 숙제를 당연히 했지 무슨 숙제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어떤 선택인지 한국에 이제 생활하고 나서 안 하는 선택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래서 너 어제 숙제를 했냐 했더니 대답도 충격적이에요. 못한 그런 경험이 있기는 했어요. 적응하는 동안에. 그러면 그렇게 사시다가 다시 한국에 언제쯤 오시는 거예요? 그거는 2004년. 이제 그동안 뭐 거의 한국어를 잊어버린 것 같았었죠. 20년이면 잊어버릴 것 같긴 해요. 어떤 언어든. 플로리다에서 그 사이에- 한국어 할 기회가 그 없었죠. 사이에 약간 한국 관련된 활동이나 그런 거 없었나 봐요. 있었지만 그래도 한국어를 이제 원활하게 할 기회는 없었죠. 97년도 때 법대 학원을 졸업하고서 미국 국무부에 들어가게 되기는 됐어요. 한국에 살았던 바탕으로 한국과에 들어가게 됐고 출장을 잠깐 몇 번 나오게 됐지만은 그래도 한국말 하는 기회가 아니었죠. 이제 국무부는 다 영어고 다시 2004년에 완전 이사 왔을 때는 한국말 단어 여기저기 기억났었지만 한 문장 한 문장씩 하려면 꽤 어려웠어요. 다시 한국에 온 이유도 궁금한데 왠지 김 피넬로페라고 하셔가지고 그거랑 연관. 저 김씨 같지 않은가요? First name이라고 하면 믿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last name이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미국에서 페넬로페 김이라고 하면은 김, come in 뭐 이런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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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이 김이다. 맞게 알아채신 게 남편이 제미 교포예요. 아. 그래서 미국에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그런데 전혀 그때도 한국에 올 생각도 안 했어요. 만나서 이제 결혼했을 적에. 그런데 남편의 직장 관계로 나오게 됐어요. 한국 떠날 수 없는 약간 그죠? 어떻게 해서든 다시 돌아올 그러는 것 같아요. 많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말하던데요. 약간 떠나면 다시 오게 되어 있어. 마그넷 같다고 한국이. 한국에 무슨 중력이 있는 것 같다고 다시 이렇게 끌어당기는 네. 게 있어서 타일러도 떠나고 다시 왔었잖아요. 저는 2008년에 어학연수 했다가 들어와서 다시 온 케이스예요. 저는 그냥 와서 딱.
가지 마세요. 다시 오게 돼요. 소용없어요. 어떤 그런 매력이 있나 봐요. 중력이든 매력이든. 결혼도 재미 교포랑 결혼하게 되고 남편도 변호사예요. 좋은 집안이시네요. 모르겠어요. 말이 많은 집안이 아닐까. 말만 많아요. 대학원 다니면서 만나게 됐고요. 거기서 이제 결혼하고 7, 8년 활동하다가 남편에게 한국 회사에 기회가 생겼어요. 저희는 그 당시 몰랐던 사실은 거기가 삼성전자였어요. 그렇지만은 남편은 여기 미국에 한번 성공하면 안 될까? 그때 그 기회가 2년 계약이었어요. 아, 오케이. 그러면은 살짝 잠깐 담그고 다시 가자. 갔다 오자. 맞아요.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 맞아요. 그때 저희는 아이들이 둘이었고 아주 어렸어요. 유전적으로도 50% 한국인인데 약간 아빠의 문화도 경험하고 제가 그때 알았던 한국어를 되찾을 수 있을까? 다시 배울 수 있을까? 하고 제가 오히려 더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설득시켰어요. 둘 다 변호사니까 설득력 누가 좋냐 이게. 그래서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고 저희도 한국을 잠시 동안 떠나 있으면 그리운 음식들이 있더라고요. 그리웠던 뭐 음식들이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네, 정말 그 한국의 그 맛을 별로 맛보지 못했던 게 미국에서 아직 한국 음식이 인기 많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뭐 짜장면이 그리웠고 역시 삼겹살, 깻잎, 김치, 냉면, 만두 아유 그립지 않은 게 없네요. 없었어요. 예. 깻잎 이야기 나와서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정말 깻잎? 맛있어요. 저도 깻잎 좋아해요. 네. 저 삼겹살 먹을 때 상추로 안 먹고 항상 깻잎만 해서. 그게 안 좋은 게 혼자 다 먹어요. 너 깻잎 좋아했어? 남편하고 똑같아요. 제 남편 다 자기가 먹어요. 이게 딱 한 음식이 아니지만 한국 반찬이 맞아요. 정말 어, 그리웠어요. 맞아요. 그리고 정말 나물. 미국 요리 방법은 야채가 그렇게 맛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한국처럼. 한국 반찬이 많으니까 선택지가 많아가지고 반찬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내가 먹는 식사에 여러 가지가 따로따로 등장을 해서 변화를 주는 그 전체적인 과정이 맛있는 거지 뭔가 이 하나 있으면 돼요가 아니고 맞죠? 저는 음식 자체를 작은 양의 여러 가지 먹는 게 재밌거든요. 한국에서 그 습관이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타고나서 제가 좋아했던 스타일이어서 그런지 먹는 건 재밌는데 만드는 건요. 만드는 거는 손이 많이 가죠. 그러니까요. 손이 진짜 많이 가기는 가요. 반찬 가게 좋은 데를 알아야 돼. 맞아, 집 근처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변호사인데 정확하게 여기서 하시는 일이 뭔지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업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외국 기업이나 사업들이 한국 시장에 들어서고 싶을 때 한국 시장, 한국 사업 과정에 관해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거니까 어떤 과정으로 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조사하고 분석하고 발표해주고 그리고 이제 진출하고 나서는 그래도 이제 여기 사업하면서도 어려움 겪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많이 도와줘요. 문화상 이런 그쵸. 이제 차이가 있고 특히 인력에 관한 노동시장 관련된 거, 예. 네, 채용 이런 거. 맞아요. 네. 그래서 트레이닝도 도와주고 서로 문화 부딪힘이 있을 때 그걸 또 해결책에 도와주고 컨설팅이라고 하면 이제 제가 인도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한국 회사들을 도와줄 때가 있으니까 저는 한국 회사들이 인도에 진출하는 거 도와주는데 여기는 외국 회사들이라고 하면 나라가 다양하잖아요. 어떤 나라에서 문의가 제일 많이 들어오시나요? 최근에 좀 영국에서도 많이 들어왔고 유럽 중에서도 네덜란드에서 많은 문의가 오고 독일에서도 조금 오고 한국 경제랑 같이 저희의 문의도 다양해졌다고 하네요. 최근에 혁신, IT, 자동차, 배터리 이런 분야가 많아졌어요. 한국 경제랑 같이 진화를 해야 되겠네요. 해외에서 맞아요. 들어오고 싶어 하면은. 그러면 이 컨설팅 일을 하시기 전에는 네. 미국에서 변호사 일을 하신 거 맞죠? 제가 변호사로 활동한 것보다 국제 관계, 나라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협의를 하잖아요. 그것도 어떤 법적인 단속 면이 있어서 국제적인 정치랑 관련된 거라서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중요한 되게 중요해요. 일이죠. 저는 주미 한국 대사관 다녔거든요.
그 미국 정부 말고 한국 정부의 워싱턴 DC에 있는 대사관에서 일을 했었는데 UN 결의안을 내려고 하는데 먼저 이 대사관 저 대사관 또 미국 정부 이렇게 다 공유를 해요. 다 공유를 해서 한마디 한마디 다 보는 거예요. 그거를 확인한 다음에 난 이 단어보다 이 단어가 좋겠다. 일본 대사관에서는 이 단어 말고 저 단어가 좋겠다. 미국 국무부에서 이 단어 말고 저 단어가 좋겠다. 다 수정본이 오가고 공유가 되고 이렇게 어느 정도 합의가 돼야지 유엔에서 그때서야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경험하셨군요. 하고 네,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국무부 다니면서 한국과 중에서도 북한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핵 문제 관련된 일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좀 뉴스에 많이 나왔던 그랬을 것 시절이었고 같아요. 유엔에서 어떤 거를 발표한다면 북한이 이것저것을 했다 아니면 안 했다 하면 우리는 이것을 심각히 생각한다 아니면 우리는 이것을 심각히 하면 안 된다. 이 한 단어가 얼마나 그렇죠. 중요한지 백악관으로 돌리고 뭐 CIA로 돌리고 뭐 다 그냥 돌려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따지고 다른 나라가 하는 약속이다 보니까 법에 관한 그런 트레이닝이 정말 좋았어요. 맞아요. 네, 법에 대한 도움이 어떤 됐어요. 사고나 철학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한국이랑 미국의 법을 좀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고 어떻게 다른지도 느끼셨을 텐데 미국이랑 한국의 법의 철학이 얼마나 다른지 그 차이점이 제일 큰 거가 뭘까요? 근본적으로 한 가지가 한국은 법 제도가 대륙법을 따라가는 제도고요. 미국 법은 영미법이라는 제도고요. 그 차이가 정말 모든 사회의 분위기를 다르게 만드는 영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법에 쓰여져 있지 않으면 불법적인데 그건 미국하고 완전 반대예요. 미국은 불법적이다 쓰여지지 않으면 합법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그걸 일상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게 유턴이에요. 맞아요. 유턴. 그래서 교통상 잘 볼 수 있어요. 미국은 여기 유턴하지 말라는 계기판이 하나 있으면 거기 못하고 그 외에 다 가능해요. 한국은 정반대. 유턴 가능하다 계기판이 있어야지 거기 유턴이 불법이지 않아요. 여기에 써 있지 않은 건 다 안 되는 거잖아요. 엄청 많이 써야 될 텐데. 그래서- 네. 그래서 한국 법 책을 보면 엄청 두껍고 한국 변호사들은 자기가 이제 전문가로 공부하는 분야를 많이 읽고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 중요한 건 초성 맞춰보세요. 뭐죠? 뭐가 중요할까요? 노출? 눈치! 눈치! 그래서 눈치가 중요해요. 되는 거 알려주고 나머지는 다 안 된 거니까. 이게 안 써 있으면은 안 되는 거다. 그러면은 눈치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도 한글 과자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데 게릴라 마케팅이 되게 인기가 많아요, 특히 미국에서. 우리도 여기서 좀 게릴라 마케팅을 해보고 싶다 하면 해도 되나? 간판 같은 거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냥 묻혀놓으면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렇게 하고 가는데 한국에서 묻혀도 되나? 묻히면 그러니까. 잡혀가는 거 아니야? 그 이게 근데 고민부터.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맞아요. 물어본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로 문의를 드려야 되는 건가 봐요. 이럴 때 문의 드리는 게 맞아요? 아주 작은 금액으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충고를 드릴 수 있죠.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뭐 서양 나라에 이제 자라났으면 한국에 와서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꼼짝 못하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한국에 자라났으면 그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어떤 절차로 이런 질문을 해결해야 되는지 알아요. 한국 안에 이제 자라났으니까. 이번에 유럽에 갔을 때 부모님이랑 마에 갔었어요. 마에 갔는데 스테이지 같이 있어요. 네. 그래서 춤이 나오니까 약간 가서 주고 싶은데 제가 한국에 오래 살아서 그런지 거기 가면 안 되나 봐. 그래서 부모님한테 자꾸 가지 말라고. 근데 둘이는 좀 주고 싶은데 아니 아무 사람도 없고 그냥 주면 되지. 내가 아니야 원래 그런 게 안 돼. 외국에는 그런 거 안 돼 이래다가 물어봤어요. 네. 그 웨이터한테. 되죠? 어디 하지 말라고 써 있지 않잖아요. 막 안 될 게 어딨어. 맞아요. 예. 이런 그땐 나 한국 패치 많이 됐구나. 네, 이런 맞아요. 생각이 진짜. 근데 약간 왠지 미국 법이라고 하면 항상 좀 엄격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던데 징역이나 이런 게 가끔 말도 안 되게 뭐 1000년 징역 살아보지도 못하는데 1000년 그런 게 어딨어. 왜 그렇게 엄격 약간 글쎄요. 한국 법이 대륙법하고 비슷한 거는 처벌의 목적이 영미법에
앱 목적하고 달라요. 그 처벌 목적이 크게 봐서는 사람이니까 누가 잘못이 있으면 어떤 이제 벌을 받아야 한다. 이것도 근본적으로 좀 비슷하지만 한국 법의 처벌의 목적은 범죄를 재활시켜서 다시 사회로 들어오는 더 이런 목적으로, 다르게 미국은 뭐 재활도 어느 정도의 목적이지만 범죄자가 사회하고 피해자에게 어떤 빚을 진 걸로 봐요. 그래서 그 빚을 우선 갚아야 되는 걸로 봐요. 그래서 이제 사회나 피해자에서 가져간 만큼을 자기 시간, 자기 삶으로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걸 보니까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범죄자를 사회에서 제거하는 이걸로 범죄를 더 예방하고 억제하는 걸로 봐요. 이 사람을 사회에서 빼서 감옥 안에 두는 거죠. 미국은 또 어떤 범죄를 저질 땐 뭐 여러 가지 법을 어긴다 하면 한 법을 어길 때 거기에 붙이는 처벌이 또 법상 약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살인 같은 아주 심한 잘못들은 더 크죠. 그리고 일부러 사람을 죽이겠다는 의도로 또 총을 꺼내서 죽이는 거랑 잘못해서 운전하다가 사람이 내 차 앞에 나와서 죽게 되었다. 그것도 처벌이 약간 달라요. 예를 보면 범죄자가 어느 사람의 집 안으로 무엇을 훔쳐가고 싶은 목적으로 들어가서 우연히 가족이 있어가지고 총을 꺼내서 사람들에게 이제 겨누어서 위협을 주고 가족 중에 한 명을 죽였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을 적에 판사가 불법 침입은 뭐 2년, 무엇을 훔쳐가고 싶은 의도로 들어갔기 때문에 5년, 총으로 위협을 주었다. 오케이, 그거는 뭐 7년이다. 그러면 2, 5, 7 다 합하는 거 14년. 그 다음에 누군가를 죽였다. 의도 있게? 아니면은 총을 잘못해서 눌렀다에 따라 뭐 15년 아니 25년 더하기 해가지고 더 심하게 더 크게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왠지 인도랑 비슷한 것 같은데 한 번에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면 다 합해요. 근데 인도는 약간 미국과 다 받아야 되는데 짧은 거부터 먼저 받게 된다 이런 거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2년, 5년 이런 거면 일단 2년 건 먼저 했네? 그럼 2년 됐다. 이제 5년 거 해야지. 그러면 7년 거 해야지. 그러면 13년 거 해야지. 하나하나씩 짧은 거부터 다 마무리했다는 식으로. 근데 한국은 아마 그렇지 않다고 들어서 여기서 벌 받아야 되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것 위주로 재판을 보고 처벌을 하는데, 근데 그러면 다른 것들은 점점 물음표? 어떻게 되는 건데요? 라는 생각이었는데 법적인 철학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부분이 처벌 목적의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걸 생각해보면 빚을 갚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재활 목적의 그런 위주로 가다 보면 철학적으로는 출발부터 다를 수도 있겠구나. 맞아요. 출발부터 다르고 다른 제도가 있는 나라에 살다가 이런 제도를 보면 너무 가볍게 나오는 거는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일을 했을 때 지금까지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제일 좋았던, 어려웠었던, 힘들었던 일 뭐 이런 게 있었을까요? 한국 로펌에 있었을 때가 제일 힘들지 않았을까. 변호사는 어느 나라나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해야 하는데 대륙법이 써있는 법대로 알고 단속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자세한 습관을 기르는 환경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 변호사들은 진짜 열심히 하고 실수하면은 절대로 진짜 안 되는 완벽주의가 중요한 법적인 바탕이 아닌가 싶어요. 왠지 그럼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한국에서 이제 변호사 일 하시면서 한국 사람들의 특징 같은 거 느꼈을까요? 그 부지런함. 저희가 컨설팅에 있어서는 또한 문화적인 특징을 얘기할 적에 항상 한국은 빨리빨리 사회다. 역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빠르면서도 정확하고 작은 디테일까지 챙겨주는지 외국 사업자들이나 변호사들은 이것을 모를 것 같아요. 뭐 물론 어디서나 똑같이 변호사는 자격증을 가져야 하니까 뭐 공부 많아야 하고 하는데 이 부지런함 특히 로펌에서 많이 느꼈어요.
사람들이 좋았는데 정말 그렇게 어떻게 살까 싶기도 쉬운 했고 평생 일. 어떻게 활동을 그렇게 할까 싶기도 했어요. 저는 한국에 온 이유가 삼성 LG가 왜 커졌냐 궁금해서 한국에 왔었는데 답은 찾아도 하나밖에 없어요.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일을 많이 하신다. 내 일처럼 일을 해서 나라가 커져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일한다. 그래서 IMF 때 그렇게 금을 줬을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 생각지 못한 일인데. 한국 사람들은 진짜 개인적으로도 자기가 작업할 때 그 결과도 진짜 수준 높게 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맛있다 하면 정말 맛있는 거야. 맞아요. 뭐 경쟁도 많다 보니까 맞아요. 식당도 그렇지, 기업도 그렇지. 그것 때문에도 여기서 제품을 테스팅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도 그렇게 얘기도 많이 했죠. 이제 외국 사업들에게 동남아시아까지 퍼져나가고 싶다면 우선 한국에 한번 아주 엄격한 테스팅 점검을. 과정이 될 거다. 여기서 좋아하면은 베트남은 문제 없다. 그렇죠. 그리고 트렌드도 엄청 민감해서 그것도 있어요. 다양하게 보면 한국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저 처음에 왔을 때 재밌는 이야기 하나가 애들이 같이 유치원을 다녔던 엄마들 몇 명 한국 엄마들하고 모여서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 주문했을 때 제가 밀크랑 설탕을 부탁해도 될까 했더니 친구들이 미국 사람들은 다 블랙 커피를 마시는 거 아니냐 아메리카노 마시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아셔야 하는 거는 미국 사람들이 다 그런 문장이 없다. 미국 사람들은 다 이렇다.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다 신발 벗고 집으로 들어간다. 미국 사람들은 다가 없어요. 그게 미국의 특징이다. 맞아요. 알 수가 없는 차이가 많다. 문화에서 차이점 느꼈다면 뭐 이런 부분이 좀 다르다. 왜냐면 20대 또 이제 미국에서 보냈고 30대 중반부터 한국에서 보내셨는데 그 차이를 느꼈을 것 같아가지고 문화상 제일 큰 그리고 제일 깊은 차이가 유교 사상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차이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그 영향이 아직 큰 것 같아요. 나이, 계층, 선배, 후배. 저는 미국 남부지방이 집안이 그래요. 남부지방은 조금 더 보수적이고 나이 많은 사람들 존중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한국처럼 꼭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걸 따라야 한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존중을 하되 딱 그 사람의 생각이 옳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차이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시아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 인도도 비슷해요. 유럽에 갔을 때 아버지의 말 안 들으니까 너는 나를 존경 안 하구나. 듣긴 듣는데 무조건 따라야 해야 되나 이런 네. 문화가 아마 한국이나 인도나 이 아시아권에 좀 더 많은 것 같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국무부에 계실 때 아. 북한에 갔다는 소리를 전해 들었어요. 네, 맞아요. 어떤 걸로 가셨던 거죠? 1999년도 때 북한이 미국상과 어떤 갈등? 생길랑 말랑 할 때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상을 여러 번 했고요. 한 번은 북한에서 하게 됐어요. 국무부에서 나간 단체 몇 명이랑 북한을 가게 됐어요. 그때 갔을 때 뭐 어땠어요? 굉장히 가본 적이 신기했죠. 어떤 나라들은 북한에 들어가도 되지만 미국 사람들은 거의 못 가잖아요. 그래서 우와 신기한 기회로 보고 좀 번거로웠어요. 들어가는 걸 일부러 번거롭게 만들죠. 우선 중국으로 비행기 타서 중국 북경으로 가서 북경에서 북한 비자를 받아야 돼요. 아, 나라 사이 정식적으로 가는 단체이긴 해도 며칠간 비자 허락될지 안 될지 기다려야 했던 과정이었거든요. 그러고서는 비자 받고 에어 고려라는 비행기를 아주 오래된 비행기를 타게 됐어요. 모든 거를 진짜 신기하게 느끼고 있었죠. 비행기에서 내리고 터미널로 들어가자마자 정부에서 우리를 만나가지고 휴대폰하고 여권을 가져가서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그거? 쬐그마한 쪽지 하나를 줘요. 영수증식으로. 이것을 나갈 번호표 때 같은 주면 거요? 다시 돌려준다. 그래서 정말 좀 위협적인 분위기
분위기가 아닌가 싶었던 게 미국 정부에서 나라상 이제 동의해가지고 간 건데 내 그래도 여권을 그걸, 가져간다. 약간 그걸 갖고 있는 게 내 권리가 아닌가. 그렇게 그쵸. 생각하잖아요. 그쵸. 누가 내 여권을 가져가요. 그러네요. 핸드폰은 가져가도. 하여튼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 일주일간 하면서 우리끼리 농담 좀 했죠. 잘못하면 여권 다시 돌려주지 않고 집에 못 간다. 어떻게? 무서울 것 같은데요, 그게? 어떻게? 무척 잘해줬어요. 무척 잘해줬어요. 북한은 특히 평양에 있는 좋은 곳들을 다 이제 가게 해줬고 재미있는 시간 네, 맛있게 그쵸. 먹게 도와줬고 이제 안 좋은 거, 맛없는 거 안 보여주고. 맞아요. 아주 정 있게 좋게 대해줬어요. 그렇지만 좀 그 순간 진짜 위협받았죠. 속으로,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한국 방문할 때 방문자에 관련한 그 태도가 비슷하지 않나. 아, 손님 손님을. 대접하기가 그렇게 완벽하게 보여주는 그 한국의 그 마음을 그래도 알 수가 있었지요. 아무리 우리가 적나라인데도 이제 정식적으로 적이잖아요. 북한하고 맞아요. 미국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있게 대접하려고 애를 쓴 것 같았어요. 네. 신기한 경험이었네요. 네. 옛날에 한국을 맛본 것이 아니었나.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1960년도의 한국. 와, 그런 거까지 다 하셨는데 그럼 앞으로의 계획이 뭔지 궁금한데요. 지금까지 엄청 다이내믹한 일생을 살았다고 하신다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선 한국 떠나려는 생각은 없죠. 제가 3번이나 떠났다가 들어왔으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고 계속 한국에 있는 것 같고 우선 여기서 이제 아이들 3명이나 키웠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금자리 이쁜 작은 집 어디 하나 그냥 만들어서 아, 그냥 평생 사는 게 편하지 않을까. 다시 공주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남편은 뉴욕에 자라난 사람이라 시골은 전혀 안 돼요. 안 되고 진짜 서울이에요. 서울 서울. 사람이에요. 아, 아무리 제가 진짜 충청남도가 정 있는 곳이지만 또 이제 일도 한국에서 계속 하실 거고 변호사도 어떻게 봐서는 같이 컨설팅계의 활동이라서 제가 서양하고 한국 문화 차이고 사업 분위기 차이도 아는 것 같아서 거기가 제일 맞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가 사람들이 너무 좋고 재미있는 일도 들어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좋으면 다 좋은 거죠. 아, 맞아요. 중요해요.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시는 게스트분들한테 오늘의 소감을 한번 한글 과자로 만들어 달라고 하거든요. 초성으로 보여주시고 우리가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힘든 단어를 약간 다른 색상으로 맞출 수가 있을까? 와, 긴 거를 못 맞추는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거의 끝났습니다. 좋다. 지읒. 뭐지? 미음, 지읒, 지읒? 오늘 대화 내용 관련이에요? 아니면 제 소감이에요. 오늘의 소감? 오늘 시간이 이랬다. 흥미진진! 뭐야? 뭐야? 소감이라니. 너 뭐야? 너 언제부터 이렇게 사자성어를 잘했니? 이거만 좀 쉬웠어. 아, 그래? 나 계속 해맑은 뭐 안 되네 뭐지 하고 있었는데 흥미진진 어우 되게 수준 높은 단어를 역시 변호사답게 아, 저희도 너무 흥미진진 이야기였어요.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합니다.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누게 돼서 감사하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니야? 시청자 여러분 아니 이런 거 마치고 그거 못하니